안녕하세요. 함영입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번 주면 대부분의 논술 시험도 끝나기 때문에 이쯤에서 수능 시즌에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수능 시즌에 중고 시장의 의료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3이나 N수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괜찮은 옷을 일부러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의류가 있다라고 하면 험하게 입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이제 중고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판매하는 중고 매물들은 구매자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수능이 끝나면 약간 고삐가 풀어지듯이 뭔가를 구매할 때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아니면 여러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샀다더라 하면 나도 그거 따라 사고, 백화점이나 편집샵 가서 그냥 사고,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의류를 그냥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의류 구매에 그렇게 진심이진 않습니다. 최근 이제 근 몇 년 사이는 아니긴 한데 좀 옛날에 흔히들 말하는 라이센스 브랜드들 있잖아요. 코닥,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 이런 좀 상표만 빌려와서 파는 의류들을 사실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정상적인 브랜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의외로 이런 의류들이 가성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긴 한데 사실 중고 시장에서는 판매가 되긴 하거든요. 이 중고 시장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원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좋은 매물의 이제 판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롱패딩이 현재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 터나 보면 가끔씩 팔리곤 합니다. 그래서 별로라도 이제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열저거 의류를 좀 많이 구매했는데, 포이카 셔츠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하고자 하면 쉽게 팔리는 편이지만 하의나 데님이나 자켓이나 이런 의류들은 좀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옷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잘 진입하지 않을 그럴 바이럴에 좀 많이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좀 우리가 중고 시장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옷들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의류들이 많이 팔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능이라는 이 대목은 저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시장이 아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유튜버가 됐건 인플루언서가 됐건 아니면 패션 커뮤니티를 활용하다 보면 우리랑 같은 시장에 진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언제 진입하느냐, 3월, 4월 같은 좀 학기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입을 하는 순간 친척이 됐건 가족이 됐건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이제 설 시즌에 아무래도 용돈을 많이 받곤 합니다. 평소 고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 취향이 됐건 아니면 이제 새롭게 형성된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트렌디한 브랜드가 됐건 내 취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싸라 잘 모르긴 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기도 하고, 제가 중고 시장에서 매물을 팔아보면 실제로 3, 4월에 은근히 잘 팔려요. 설 시즌도 대목이긴 하지만 저는 3월에 중고 거래가 은근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 경험적인 부분이나 추측에 의한 거긴 한데 이 스토리텔링이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대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서 내 취향이
많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뭐 지금 애매한 브랜드, 내 취향이랑 맞지 않을 수 있는 브랜드를 구매했다 팔았다 하면서 뭐 돈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나중에 감가맞은 괜찮은 중고 의류를 구매를 하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고 대부분 저도 경험적인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형 유튜버가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게 뭐 지하 사무실이고 그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뭐 좁은 건 차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공조나 환기 시스템 이런 게 법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뭐 그 사무실이 법을 안 지켰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저는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쪼개기 원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나온 방들을 뭐 2개 내지는 이제 3개로 방을 쪼개서 뭐 가벽을 세우고 이제 월세를 주는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 업무가 많기도 하고 뭐 바쁘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된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경찰이라 하더라도 뭐 영장 들고 가서 방 까세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방이 어떤 평수를 넘으면 뭐 환기나 공조 시스템이 뭐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방 크기를 의도적으로 뭐 맞추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법적 기준을 아예 좀 넘어섰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경우 2시간, 3시간 정도 지하에 있는 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바도 사실 주 40시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업무를 이런 공간에서 한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이런 사무실을 굳이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성비를 오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버 분이 건축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고 업무도 뭐 건축 관련해서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뭐 기계 환기, 뭐 공기 정화, 뭐 공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확실히 알진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뭐 인프라나 환경 쪽에 더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환기나 공조 시스템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인지는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다른 것보다 저는 사무실 뭐 위치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요새 서울에 공유 오피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뭐 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좀 작은 기업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공유 오피스의 공실률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도 사실 더 쾌적하고 뭐 위치도 더 좋고 나쁠 게 없거니와, 이제 제가 사장인 입장에서도 관리비 일부를 내긴 하지만 청소 다 해주죠. 뭐 커피나 이런 다과, 주전부리 세팅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화장실까지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무실을 운영하면 이런 공유 오피스에 들어갔을, 아니야,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만약에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뭐 사옥을 올리건 뭐 괜찮은 사무실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도 왜 이런 좀 열악한 사무실을 선택을 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안정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씻는 거나 뭐 화장실 가는 거나 우리 뭐 8시간 일하고 와서
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을 차지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고시원이라고 해도 뭐 창문 조그만 거라도 있는 거,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자동차라고 해도 뭐 영업용 차량, 택시 차량, 뭐 택부차, 뭐 내지는 뭐 소유자 이전 횟수가 뭐 7회, 8회 이런 자동차를 뭐 부품만 갈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냥 뭐 1인 신조 내지는 뭐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감 내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는 약간은 노출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사무실이고 좀 열악하긴 하지만 이 유튜버 분이 계약한 사무실이 약간은 더 아늑하고 뭐 내 방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무실을 택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비용을 쳐도 공유 오피스 뭐 보증금 제외하고라도 뭐 보증금 1000? 뭐 2000 이 정도 하잖아요. 그거에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해도 100에서 플러스 알파 같은데 이런 사무실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뭐 차후에 뭐 원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불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런 방을 굳이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래도 전공이건 유사 업종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한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 기준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는 뭐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험을 쌓으면 가성비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유튜버 분도 사업을 정말 많이 해보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기준이 생기고 이게 더 합당하네, 이게 더 이득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구독자들이 이 유튜버를 판단하는 시선이 이 유튜버의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유튜버다 보니까 그냥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것 자체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총 정리하면 수능이나 논술이나 이제 다 끝나고 대입하시는 분들도 이제 해방감에 젖어서 어, 적당한 브랜드, 적당한 의류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구매를 해서 나중에 감가를 두드려 맞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대입을 하시고 경험이 쌓이면서 중고 의류로 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소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